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2023년 하반기죠. 하반기 해경 간부 보생, 그 다음에 공채 특채분들, 그 심층 면접 코칭 그 프로그램 OT 영상이에요. OT 영상.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학원이 아닙니다. 학원은 아니고 저는 이제 그 인적 자원 개발 프로세스 개발하고 교육 기업의 이제 교육 프로그램 그 원하는 니즈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관련된 부분은 면접 강사 양성하는 포지션인데 제가 이제 거의 한 10년 전부터 이제 이쪽 분야에 이제 그 면접반을 운영을 했었어요. 처음에 저도 이제 고시학원가에서 총괄했죠. 그래서 서울, 부산, 대구 쪽에 총괄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해경 면접 코칭반을 운영하기 시작한 거죠. 운영했고 원래 제 포지션은 이제 면접 프로세스 자체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야 쪽에서는 이제 면접 프로세스 관련된 부분을 이제 기업에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교육관, 그 면접관 양성, 그 다음에 이제 면접 강사 교육 이런 거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육경에는 경찰학 강의도 같이 범죄학하고 간부 보생들 이제 진행을 하는데 해경 쪽에 그 해경 간부 보생 대상 면접 있죠. 제가 지금 수업이 너무 많아서 목이 좀 안 좋아요.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육경하고 그 대통령 경호 7급, 그 다음에 경찰 육경 쪽 경찰 간부 보생, 그 다음에 일반 경찰 육경의 공채 특채분들이 이제 면접이 한창 이제 준비 진행되고 이분들은 아마 10월 중순쯤에 마무리되는 거라서 제가 이제 1대1 코칭 예약이 너무 많이 잡혀 있어 가지고 그래도 이제 현직자 대상 실무종합 강의도 해야 돼서 그 준비 때문에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약간 행설수설한 느낌이 들어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말이 잘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필기 아직 발표 안 났잖아요. 이제 필기 합격 예감인 분들이 문의가 계속 와서 그 OT 영상이고 여기가 학원이 아니니까 뭐 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없고 당연히 제가 이제 제 채널에 OT 영상으로 이제 대처를 하고 있고 저한테 코칭 받는 분들은 뭐 육경도 그렇지만 해경 분들도 전국 각지에서 다 코칭을 받아요. 그래서 면접 코칭 프로그램은 무조건 1대1입니다. 1대1로 진행돼요. 1대1로 진행되고 온라인은 전화로 진행되는 거고 오프라인은 이제 만나서 진행되는데 오프라인은 별로 추천을 안 해요. 비용도 너무 비싸고 온라인 전화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제가 그 코로나 있기 전에 이제 그 학원과 총괄할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전국 각지에서 뭐 지금 저희 컨설팅사는 부산에 있지만 뭐 강원도, 경기 북부, 서울 막 도시별로 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오고 이러니까 이제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1대1로 화상 말고 그냥 일반 전화로 제가 프로그램 단계별로 과제를 작성해 오면 영상 강의를 보고 작성해 오면 그 과제를 기반으로 이제 코칭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치 철학을 도출하는 프로그램을 전부 다 전환했어요. 코로나 있기 전에. 근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제 전부 다 온라인 코칭을 받았죠. 뭐 그 기간에도 이제 뭐 비행기나 기차 타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매우 한정적이었고, 예,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저걸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저걸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 간부 보생이나 해경 공채 특채 면접 관련된 특징들은 비전문적인 학원에 가셔도 여러분들 필기 준비하던 그런 그 비전문적인 면접 캠프 있죠. 스피치 학원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면접 절차나 뭐 그런 지역적인 사실관계들 잘 설명해 주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다 들었다는 전제하에 이제 거기서 잘 못 듣는 부분들 설명해 드릴 건데 사실은 해경 면접 강의하시는 강사분들도 여기 들어와서 정보 빼가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그분들도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할 수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가급적이면 거기서 못 듣는 얘기 위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해경 면접이 이제 육경하고 다른 부분은 인적성인데, 이제 이게 이 해경의 인적성은 해경의 인적성이 예전에 육경의 인적성하고 같은 형태였다가 육경에서 그 해경의 인적성을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이번에 육경 면접이 전폭적으로 강화되면서 인적성 개발진한테 이제 그러니까 NCS 기반 관련된 문제 해결 능력 쪽에 좀 더 초점이 된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쪽으로 NCS 그 인적성을 다시 재개발을 의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경 면접에 있는 인적성은 옛날 이전 거고,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건 농협 인적성 있거든요. 농협 인적성 7급인가 뭐 하여튼 인적성이 있어요. 그거랑 거의 유사하니까 그거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이번에 만약에 이제 육경 쪽에 바꾼 형태를 갑자기 도입해서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그것도 그렇고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경하고 육경 인적성 관련된 영상을 이미 많이 올려드렸어요. 많이 올려드렸고,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따로 준비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면접 사전 진단 도구예요. 사전 진단 도구. 그러니까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생전 처음 보는데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면 미리 여러분에 대한 사전 정보를 먼저 입수하면 좋잖아요. 그게 이제 사전 진단 도구란 거고, 그거는 점수로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정보관의 정보 보고서, 이제 육경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생활기록부 예전엔 제출했잖아요. 지금은 안 하지만 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이런 인적성 자료들, 이런 거 저 사람에 대해서 심층 면접을 하기 전에 저 사람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끌어모으는 게 사전 진단 도구고, 이건 점수화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일 심각한 건 뭐냐면, 사실은 인적성 결과지를 해석할 만한 면접관들이 없어요. 이게 아이러니인데, 제가 이제 육경 쪽에 프로파일러나 그 다음에 이제 심리 분석 특채로 지원하시는 분들 코칭해 보면, 이분들은 이제 보통 심리학 분야의 석박사 학위자들이고 그쪽 분야에서 전문가분들이에요. 전문가 선생님들인데, 제가 이분들 코칭해 보면 이분들한테 제가 선생님들이 인적성 결과지 해석할 수 있냐, 그걸 접목해서 해석해서 면접을 진행할 수 있겠냐 이러면 제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교수님 이래요. 그분들도 몰라요 이거를. 근데 하물며 심리학 전공과도 아무 관계도 없는 일반 경찰 현직자들이 인적성 결과지를 기반으로 면접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 참고 자료였고, 근데 해경은 이게 이제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올해도 진행되면 이게 아마 10점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점수가 배점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옛날 이전의 인적성이라서 그게 가능한 건데, 이 점수 차이가 안 드러나요. 문제는 뭐냐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적성을 준비한다고 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해서 농협 인적성 한번 쳐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바뀐 인적성, 육경에서 바뀐 인적성을 만약에 급하게 도입해서 진행한다면 점수제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애초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는 점수 변별력이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한 구성 원리도 이전에 해경 면접 인적성과 관련된 영상에서 충분히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대1 코칭 문의 주시려고 그 카톡 플러스 채널 DSA 컨설팅으로 여기 제 영상에 고정 댓글에다 남겨놓을게요. 그 링크를. 카톡 플러스 DSA 컨설팅으로 1대1 코칭 문의 주시면 제가 지금 말한 해경 인적성 영상 강의랑 그다음에 OT 영상이랑 그 다음에 1대1 코칭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되는지, 환불 규정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공고문 모음을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해경 면접의 특징이 뭐냐면, 원래는 이제 2대2 다대다 면접, 그 다음에 1대1, 그 다음에 1대1 이렇게 진행했어요, 원래.
이게 이제 다대다에서는 실무 능력에 관해서 검증을 했어요. 해경은 특차가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프로파일러 심리 분석관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면접 파트가 있는데, 프로파일러 면접이 진행되니까 이분은 인적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제가 코칭했던 분들도 다 심리학 석박사 기자들이고, 그 관련된 필드 경력이 10년차 이상 되는 분들이었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게 코로나 터졌잖아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각 지역 본부, 그러니까 지방청별로 진행을 한 거예요. 진행을 했는데 이게 그 상황에 맞게끔 변형해서 계속 진행됐어요. 이제 코로나 극심할 때는 이제 화상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코로나가 조금 다운될 때는 마스크 끼고 이제 요 2대2도 뭐 생략하거나 아니면 1대1을 생략하거나 합쳐서 진행하거나 막 이렇게 지청별로 좀 약간씩 다르게 진행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육경도 그런데 해경도 그렇고 이 면접 프로세스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개발진들이 개발해서 주면 그냥 그걸 가지고 이제 의뢰를 받은 그룹에서 그걸 개발해서 주면 그냥 비전문적인 해경 면접관들이 그냥 운영하는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육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해경 출신이고 해경 면접을 주관해봤다고 해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해경으로 나왔다면 그냥 해경 업무의 전문가겠지. 면접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인적 장원 프로세스, 이 선별 프로세스 개발하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국가직처럼 인사혁 진찰하는 전담 부서가 생겨서 민간 기업에 저같이 이런 프로세스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이제 고위직으로 채용을 해서 거기는 이제 전문적으로 그 부서 내에서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직 면접을 볼 때 한 명씩 투입이 돼요. 근데 해경이나 경찰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육경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해경 경찰 출신의 면접관이라고 면접 강의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은 본인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는지 잘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NCS 기반 면접 프로세스로 통일화 작업을 할 때, 이게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쪽 분야 전문가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개발한 장기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공기관 채용함에 있어서 이제 이런 정성평가 시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건데, 저기서 어떤 지침이 있냐면 반드시 해당 분야의 현직자는 만약에 4명의 면접관이 투입된다면 2명 이하로 해야 돼요. 이상하죠? 해당 조직체에 면접을 주관하는데 해당 조직체의 현직자는 50% 이하로 넣어야 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직무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직무선입견. 그래서 어떤 조직체에 원하는 인재상을 뽑을 때 필요한 인재상하고 실무자들이 원하는 인재상하고 갭이 존재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직무선입견이라는 게 왜 무섭냐면, 똑같은 부서에서 똑같이 20년을 근무해도 사람의 인생관의 가치관에 따라서 직무선입견이 다르게 형성돼요. 근데 내가 경찰 해경을 했어. 해경하고 나 면접관으로도 한번 투입되면서 단순히 그 사실 가지고 이 프로세스의 구성 원리는 모른 채 면접 강의를 해버리면 면접 듣는 수험생들한테 자신이 겪었던 사실을 일반화시켜가지고 자신의 해경 직무 선입견을 투입시켜버린다고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그러한 선입견이 들어간 상태로 해경 면접에 들어갔는데, 해경이 왜 일반 육경과 다르게 미흡이 많이 나오냐면, 미흡이 많이 나와요. 미흡이. 그러니까 필기 성적이 높더라도 면접에서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고, 해경이. 육경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 육경 같은 경우에는 미흡을 주려면 4명의 면접관이 전원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지원자는 필기 성적, 체력 성적은 높지만 면접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무조건 탈락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4명의 면접관이 전원 일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해경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 숫자가 기껏 해봐야 2명밖에 안 돼요. 여기서는 1대1로 진행하고. 그러니까 미흡 주기가 너무 편하게 돼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육경은 집단 면접은 거의 한 40분 가까이 진행하고, 개인 면접도 길게 진행하는 경우에는 한 10분에서 15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해경은 이거 기껏 해봐야 15분 내외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조금만 실수하거나 내가 조금만 직무선입견이 투영된 채로 나의 가치 철학을 답변을 못하면 면접관이 그냥 바로 미흡 주기가 너무 쉬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해경이 왜 그동안 미흡이 왜 많이 나왔냐면, 스피치 학원에서 비전문적인 곳에서 획일화된 답변들 주입받아가지고, 이 시험은 본인의 가치 철학에 관한 시험이거든. 네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너의 인생의 가치 기준점으로 어떻게 해경 직무관을 형성할 건지 그 일련의 과정을 검토하는 건데, 비전문적인 스피치 학원 같은 곳에서 획일화된 답변을 주입받거나, 그게 제일 커요. 이게 제일 커요. 그래서 족보라고 주장하면서 족보가 있으니 우리한테 오세요. 이거는 완전히 이쪽 구성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이거는 개개인의 가치 철학에 관한 시험인데 어떻게 족보라는 개념이 있냐고요. 기출 질문이란 게 여러분들 필기 시험처럼 절대적인 역할을 절대 안 해요. 이쪽은. 정성평가 시험 쪽은요. 방향성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기출 질문 자체에 의존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의 가치 철학에 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류가 무진장 많이 나타나요. 근데 그건 제가 예전에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시간 관계상. 자, 그 다음에 그동안 왜 미흡이 많이 나왔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분들이에요. 해경 경찰 업무를 하고 해경 면접관에 투입됐다는 그 사실만으로 아무런 전문적인 교육이나 훈련도 없이 면접 강사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본인이 겪었던 본인의 해경 직무 선입견을 제일 경계하는 형태로 이 프로세스가 개발됐던 건데, 그거를 자꾸 수험생들한테 투입을 시켜버려요. 특히 상황 설정 질문 등에서. 그러니까 미흡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네이버 컨설팅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 네이버 카페에 그 수강 후기를 보시면 돼요. 그 네이버 카페에 보시면 이것도 DSA 컨설팅이에요. DSA 컨설팅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그 수강 후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경 간부 보생 수강 후기, 면접 합격 수기죠. 그 다음에 일반 공채 경채분들 그 면접 합격 수기 수강 후기가 있는데, 해경 중에 제일 기록이 최불이 7번이었어요. 1분이 6번이었나? 7번이었나? 육경도 있어요. 육경은 8번 있었고, 지금 이분은 필기 체력이 고득점인데 계속 7번이 떨어진 거예요. 이분 미치는 거죠. 웬만한 해경 면접학원 다 가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오셨어요. 제가 이분을 3인가 5회 코칭했는데 그냥 구성 원리에 따라서 진행한 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코칭 받으시면서 원장님이 왜 영상에서 이쪽 분야 전문가가 없다고 한탄하시는지 이해를 알겠다. 본인이 그렇게 비전문적으로 이제 수업 받은 거랑 완전히 개념 자체가 다르거든.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고. 거의 바로 합격하셨어요, 이분이. 물론 저한테 코칭 받고 떨어진 분도 있어요. 수용 못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진행을 안 하거나 뭐 받아도 거기 가서 실수해서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저희 프로세스 자체를 이제 면접 코칭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번에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육경 쪽에 이번에 좀 문제가 많았던 게, 이게 지금 1, 2, 3, 4, 5단계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1, 2단계 때 개인으로서 나에 관한 가치 철학에 대해서 도출하는 훈련을 해요. 그 다음에 3, 4단계 때는 이제 헌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구성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국가관에 대해서 검증하고, 이제 공동체 속에 나에 대한 이제 그 가치 기준점을 도출하는 훈련을 한 다음에 5단계 때 이제 완성형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6경 기준이에요. 6경 기준인데, 해경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냐면, 지금 1에서 3단계까지는 동일하고, 저희 교재도 동일해요. 근데 이제 4단계를 프로파일러 면접으로 대처를 해요. 프로파일러 면접. 5단계. 근데 이제 5단계 안에 그 직무 상황 설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요 프로파일러 할 때 그동안 이제 그 다대다 면접은 옛날에는 실무 능력을 검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항해나 기관 이런 거는 제가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쪽 안에서 기출 질문들 이제 제가 그 가이딩 영상 올려드린 건 있는데 거기 안에 보면 직무 상황이 몇 개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대처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육경 면접에서 문제 해결 능력 및 협응심 같은 부분들에 더 강화하는 형태로 가면서 이 직무 상황 설정이 보강이 됐거든요. 육경 쪽에. 근데 이거를 해경에 사실은 넣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너무 일정이 바빠서 깜빡하고 못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해경 최근 정책 분석한 거랑 그 다음에 지금 이 직무 상황 설정 설명한 거를 아마 업로드가 11월 초중순쯤에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고 뭐 여러분들 진도 상황하고는 전혀 지장 없게끔 진행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지금 육경 쪽의 면접의 그 진화 방식이 해경 쪽에 그대로 투영이 돼요. 지금 실제 절차는 약간 다르지만 기본 맥락은 같이 투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육경 쪽에서는 제가 이제 이 1, 2단계 부분을 엄청 강화시켰어요. 강화시켜서 여기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진짜로. 근데 요 뒤에는 또 진도가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해경도 이번에 이제 좀 진행 방식이 바뀐 부분이 1, 2, 3단계는 어차피 육경하고 공통인데 그래서 해경도 1, 2단계가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여기가 핵심 축 역할을 해요. 이게 이제 프로파일러 이제 훈련, 연습 문제 훈련할 때도 핵심 축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3단계가 헌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구성 원리를 배우는 건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해경 간부 후보생들은 무조건 3단계를 이수를 했어요. 내가 하게끔 했어. 근데 일반 공채나 특채, 순경이나 뭐 경장 특채, 뭐 경위 특채도 그렇고 이런 분들은 제가 3단계는 생략했어요. 이때까지. 간부 후보생은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경, 순경, 공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저는 간부 후보생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게 포함된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차이점이. 그래서 해경 간부 후보생이 아닌 분들은 1, 2단계 다음에 바로 4단계, 5단계로 넘어갔던 거죠. 예. 근데 예전에는 1, 2단계가 이게 강화되기 이전에는 코칭이 그러니까 한 3, 4회만 하면 지금 1, 2단계, 4단계, 5단계 합친 거 해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돼요. 이게 면접 앞에 이 부분이 너무 강화되는 면접 형태로 가서 지금 이제 올해 프로그램 이제 다시 개선시킨 형태로 가면 육경 같은 경우에 지금 1, 2단계 때 보통 코칭이 3회 이상 소요가 됐어요. 3회에서 4회. 근데 이제 4회 소요되는 거는 이쪽 육경 같은 경우에는 이 3단계 초기까지 진행되는 형태로 4단계가 진행됐어요. 예. 그래서 해경 간부 후보생분들이라면 코칭이 4단계까지 하면 3단계 초기까지 진행되고 4단계랑 3단계 나머지랑 4단계 초기까지 하는 게 1회. 이해 가시죠? 그럼 이 앞에가 평균적으로 4회, 그 다음에 이게 1회, 그 다음에 이게 1회. 그러니까 해경 간부 후보생들은 좀 빠르게 진도를 빼는 분들은 5단계 프로그램을 완성하는데 한 6회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회 만에 되는 경우는 없어요. 이번에 이 앞에 부분을 너무 강화시켜가지고. 맞죠? 4회, 1회, 1회니까 6회죠. 맞죠? 근데 좀 앞에가 오래 걸리는 분들, 개인의 가치 철학 부분 도출이 오래 걸리는 분들은 7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육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기본 단계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잘하는 분들은 이 1단계 안에 심화 과정이 또 따로 있고 4단계, 5단계 각각 심화 과정이 또 따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육경 같은 경우에 좀 우수하신 분들은 제가 기본 과정 앞에 이제 중상급 과정으로 더 진행하면 그분들은 뭐 코칭을 거의 한 10회, 11회 이상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해경은 그렇게까지 진행 안 해요. 안 하고 그게 이제 육경도 사실은 그런 분들이 이번 기수 때 처음 등장했어요. 그 육경도 그냥 기본 프로그램만 이수하고 넘어가는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좀 똑똑하고 우수한 인재분들이 좀 많이 몰리면서 좀 그 중상급 이상 과정까지 진행됐던 거고 그래서 그냥 보편적으로 5단계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해경 간부 후보생이라면 6회에서 7회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순경 공채분들은 이 3단계 안 해도 된다 했잖아요. 3단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1, 2단계 때 보통 4회, 3회에서 4회가 소요되는데 평균적으로 4회가 소요되는데 요게 1, 2단계랑 아마 프로파일러 면접 초반 부분까지 진행될 거예요. 4회를 하시면. 그럼 5회를 하시면 이제 프로파일러 나머지랑 직무 상황까지 해서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 순경 공채분들은 4회에서 5회. 근데 아마 4회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 보통 5회 정도는 소요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코칭이 필요한 코칭 횟수가 더 늘어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육경 쪽에 이 개인 파트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시키면서 저도 거기에 대응해서 프로그램을 이쪽에 좀 더 복잡하게 만들었더니 너무 오래 지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이제 코칭 2회든 3회 하시는 분들 다 수강 접수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자꾸 요 1단계 채 못하고 끝이 나는 거예요. 1단계를 채 못하고 끝이 나요. 2회, 3회 해버리면. 2단계까지도 진행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프로그램 개발자 입장에서 효과가 너무 적게 나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최소한 해경 간부 후보생이든 이제 일반 순경 공채분들이든 4회에서 5회 이상 수강 결제하시는 분들만 접수를 받을 거예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프로그램 효과를 위해서. 그래서 2, 3회만 하고 추가로 더 하면 안 됩니까? 요번에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예. 그래서 4회 정도 수강 결제하고 추가로 5회 하셔도 되고, 제가 볼 땐 그냥 깔끔하게 5회 하셔도 돼요. 예. 그냥 3회 이상으로 합시다. 예, 3회 이상 일단 하고, 추가로 더 하고 싶으면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수강생분들이 조금 좀 재빠른 분들은 이게 주차별로 마감이 엄청 빨리 되니까 그냥 전체 프로그램 소요되는 평균 횟수 미리 해서 미리 예약을 다 잡아놔야지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 유리하게 이제 예약을 먼저 선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이제 대다수긴 하죠. 그 다음에 유의사항이 뭐냐면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1, 2단계 때 개인 면접 핵심 예제에 대해서 가치 철학을 도출하는데, 요걸 코칭받고 그냥 이게 완성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4단계, 5단계 때 이제 3단계 간부 후보생들이라면 3단계, 4단계 때 우리 사회 구성 원리를 공부하고 나면 다시 1, 2단계로 되돌아가서 완성이 되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1, 2, 3, 4단계 각각의 간격 텀은 최대한 빨리 끝내야 돼요. 빨리. 그래서 프로그램을 4단계까지 최대한 빨리 끝내야지 이제 1, 2단계 때 그 중요 질문에 대한 완성도가 완성이 된다고요. 예. 그래서 의무 규정이에요. 각 예약 간격은 무조건 3일에서 5일 간격이고, 중간에 이제 체력 시험 등이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에도 7일 이상은 벌어지면 안 돼요. 간격이. 이건 의무 규정이에요. 의무 규정. 그리고 내가 만약에 3회 수강 결제를 했다면 반드시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무조건 그 즉시 바로 예약 신청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 예약 페이지 링크 걸어드리면. 그 의무예요, 의무. 그거 조금 이따 하면 안 돼요. 이래버리면 금세 누락돼가지고 나는 여러분들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막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게 순식간에 이제 주차별로 타임이 없어지니까, 저는 이 타임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죠? 이러면서 이러면 전 완전 머리가 터져요. 혼자가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험생들이 수강 결제를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반드시 3회 수강 결제하면 그 즉시 안내 받자마자 즉시 바로 예약 페이지에 예약 신청하셔야지 저도 누락되지 않고 바로 승인해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최대한 프로그램을 빨리 이수하고 마지막 5단계 때 이걸 완성해서 외우는 형태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여기서 질질 끌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이 그 환불 규정 꼭 보세요. 환불 규정. 이게 1대1로 진행되고 예약제로 진행되니까 여러분이 한 2, 3일 전에 예약 변경해도 그 타임은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가 없게 돼요. 하루 전 예약은 아예 안 된단 말이에요. 예약 시스템상.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약 변경을 손쉽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마감 이후에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이나 취소는 안 돼요. 환불이 안 돼요. 이거는.
마감된 주차에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그 타임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회사에 미치는 손해는 둘째 치더라도 다른 수험생들이 기회를 뺏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불 규정 명확하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 타임이 온라인 예약회 공식 타임이 아마 2시에서 4시까지 각각 타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으로 오전에 한 타임하고 오후에 한 타임은 오프라인 코칭은 절대 안 되고 온라인 코칭만 가능한데, 이건 이제 스페어 타임이라는 거예요. 스페어 타임. 저도 코칭하는 일정 말외에 경찰 실무종합 강의 준비나 촬영도 해야 되고 제 개인 스케줄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온라인 공식 예약 페이지가 빠르게 다 차면 이제 요 스페어 타임을 배정해 드려요. 예, 필요한 분들에 의해서. 근데 이 스페어 타임은 딱 일방적으로 배정돼요. 내가 뭐 원하는 시간 뭐 조절하고 이렇게 안 돼요. 예. 그 일일이 그 수험생들 개인 사정을 제가 봐드릴 수가 없어요. 전국 단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건데, 그래서 입금한 순서대로 타임을 일방적으로 배정하니까 배정 딱 받자마자 그거는 고정이 돼버리는 거고, 그때부터는 그 어떠한 사유로도 변경 환불이 안 돼요. 스페어 타임은. 온라인 공식 예약 페이지에 있는 거는 시스템상 여러분들이 3일 전에만 예약 변경을 신청하시면 변경 신청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맞죠? 예. 근데 이 스페어 타임은 제가 일방적으로 제 개인 스케줄상 배정을 해드리는 거라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어 타임을 요구할 때는 신중하게 요구하셔야 돼요. 이 분명히 영상을 보고 거기에 동의했다는 간주하에 이게 진행되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물론 개별적으로 확인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식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 타임이 있더라도 직장인 분들은 스페어 타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이거는 이제 보통 저녁 7시에서 8시, 9시 타임에 배정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오전 11시고.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 이걸 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페어 타임은 그 제약 사항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스페어 타임은 유동적이라서 제가 갑작스럽게 30분이나 15분 먼저 일찍 시작하거나 조금 늦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미리 알려드리는데, 그래서 그 약간 유동성이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그 다른 면접 학원에 다니면서 면접 관련된 질문을 좀 하지 마세요. 그거는 본인이 다니는 면접 선생님도 우습게 만드는 꼴이고, 저는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저한테 코칭 받는 것도 아니면서 다른 데 버젓이 다니면서 본인 답변에 대해서 아니면 본인 경력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거기서 얘기하면 괜히 불필요한 오해만 생겨요. 진짜로. 네, 그래서 다른 데 다니면 그걸 믿고 다니세요. 믿고 다니는데 뭔가 이상해. 합리적 근거도 없이 뭐 이게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색 얘기하고 전문성도 없어 보여.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 보고 이상하다는 게 느낌이 오면 그냥 바로 환불하고 이쪽에 수업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거기 계속 다니면서 저한테 뭔가 코칭을 요구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안 됩니다. 그렇게는. 그럴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시는 수강생분들도 이거는 프로그램 단계별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재를 사셔야 되고, 기본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네이버 DSA 컨설팅 카페에 이 해경 면접 1대1 코칭을 받고 싶다고 문의를 주시면 공고 문모음을 보내드리면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금액을, 거기 금액도 자세히 예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3회를 온라인 1대1 코칭으로 이제 수강 결제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에어클래스사의 에어클래스라는 교육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 제 해경 면접 이론 강의가 있어요. 해경 면접 이론 강의. 온라인 이론 강의. 그럼 이 할인권 30%짜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할인권을 받고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에어클래스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제 해경 면접 이론 강의를 별도로 수강 결제하셔야 돼요. 저하고는 별도로.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그 단계별 1단계는 예를 들면 몇 강까지 보시고 거기에서 가이딩 하는 대로 과제를 작성해 오세요라고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제를 작성한 걸 기반으로 코칭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코칭 수강 결제자들은 제가 보내드리는 할인권을 가지고 에어클래스라는 교육 플랫폼의 DSA 해경 면접 이론 강의를 별도로 수강하셔야 돼요. 이거는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칭 수강 결제하는 것도 원래 원금액에서 30에서 50%고 할인된 거예요. 이거를 듣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해경은 그런 적이 없는데 육경 쪽은 자기들끼리 이걸 공유해 버리는 거예요. 그 명단 보면 뻔히 다 드러나는데 불법 공유잖아요. 이거는 아이디로 경찰 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떡해. 맞죠? 그 다음에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교재 보고 작성하는 거예요. 이러면 제가 이 영상 강의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앵무새처럼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상 강의에서 이론 강의를 보고 거기 가이딩대로 과제를 작성해 와야지 제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코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이건 별도로 여러분들이 수강 결제하셔야 되는 금액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안내문에 나와 있는 코칭 수강 결제 금액을 보시고 코칭 수강 결제 금액은 별도고 할인권 드리면 에어클래스 가서 그 면접 이론 강의를 보면서 단계별 과제를 작성하시면 되고 정지 기능을 잘 활용하셔서 영상을 안 볼 땐 정지를 좀 해놔야 돼요. 알겠죠? 기본적인 내용은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부분이 강화되면서 옛날에는 원래 이제 해경 공채 일반 공채 특채분들은 코칭 한 3, 4회면 충분했는데 이번에는 최소 4, 5회는 해야 돼요. 그걸 감안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대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지금 거의 한 7년 가까이 5년에서 7년 가까이 그 금액대를 고정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저도 이제 버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금액대가 이제 인상이 됐어요. 온라인 1대1 코칭은 금액대 인상이 거의 없어졌는데, 거의 조금만 올라갔는데, 오프라인 1대1 코칭이 금액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1대1 코칭은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근데 뭐 내가 면접을 처음 준비하니까 모의 테스트 형식으로 수업을 한번 1대1로 진행해 보고 싶으시면 뭐 5회 코칭 수강 결제했다면 맨 마지막에 오프라인 코칭을 추가하는 형태는 괜찮아요. 그거는 제가 권장해 드리는데 1대1 온라인 코칭으로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아무 문제 없고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연습하고 가는지 다 설명드려요. 효과도 충분히 검증됐어요. 그 네이버 DSA 컨설팅 카페 보시면 거기 수강 후기 합격 수기 그분들도 다 대부분 온라인 1대1 코칭 받은 분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오프라인 1대1 코칭 금액대를 확 올렸단 말이에요. 그거 좀 듣지 말라고. 나도 오프라인으로 하면 불편해. 왜냐하면 오기 전에 쉬는 시간이 제가 딱 그 10분 안에 목을 쉬어주면서 그 다음 사람 코칭해야 되는 거 살펴보고 이래야 되는데 오프라인 코칭은 5분 전에 입시를 하고 또 갈 때도 바로 안 나가. 조금 약간 민기적만 거려도 저는 그 10분 그 간격이 되게 소중한데 이게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수험생들이 오프라인 코칭 받아보면 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온라인 코칭으로 진행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 내리고 다 바꿔요. 보다 더 이제 금액대 부담이 없는 온라인 1대1 코칭으로. 그러니까 전화로 진행되는 온라인 1대1 코칭이 충분히 효과적이니까 그냥 그걸로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테스트 받고 싶고 오프라인상 코칭 받고 싶으시면 맨 마지막에 모의 테스트 식으로 한번은 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알겠죠? 그냥 전체 다 온라인으로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네이버 DSA 컨설팅 카페에 들어오시면 해경 간부 후보생 합격 수기, 면접 수강 후기, 그 다음에 일반 공채 특채분들 면접 수강 합격 수기, 아까 얘기했듯이 아주 많이 떨어지셨다가 극적으로 합격하신 분들 수강 후기도 있고 이래요.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강 접수는 필기시험 발표 날, 필기 합격생만 가능합니다. 수강 결제하는 거는. 그래서 그 공고문에 적힌 대로 금액 계산은 하셔서 저희 회사 계좌예요. 회사 계좌로 이체하신 다음에 연락 주시면 이제 제가 이런 상세 안내를 드리고 해경분들은 간혹 가다가 무조건 오프라인 상담을 받고 싶어 이러는데 오프라인 상담 개념 없습니다. 제가 카톡 상담도 겨우 해드려요. 그 쉬는 시간에. 그래서 카톡으로만 질문 가능하고 전화도 안 됩니다. 전화도 내가 상담 문의 상담할까 말까요 이런 걸로 뭐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기도 안 돼요. 제가 뽑아놨어요. 그래서 수업에 너무 방해돼서. 그러니까 카톡 상담만 가능해요. 카톡 상담. 카톡에 궁금한 거 올려주시면
제가 관련된 링크 보내드립니다. 됐죠? 나머지는 다 영상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링크 모아가지고 공고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필기 합격 축하드리고 마지막 관문 잘 준비하셔서 명예로운 대한민국 해양경찰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